어머, 저분이 신랑 할머니 맞아요? 정말 시골스럽네요. 생선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결혼식에 사진 찍을 때 같이 나오면 어떡해요? 신랑 어머니도 민망할 텐데요. 김혜수는 강남 호텔 로비에 서서 이런 속삭임들을 들었답니다.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손에 든 낡은 보자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0세인 김혜수는 전남 완도의 작은 어촌마을 물골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 6시간을 걸려 손자 지훈의 결혼식에 왔죠. 농어촌버스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까지 4번이나 갈아탔습니다. 평생 이렇게 먼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물골마을은 인구 300명 남짓한 작은 어촌이었답니다. 본토와 연결된 작은 섬이었죠. 하루 4번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마을에는 편의점 1개, 슈퍼 2개, 횟집 1개가 전부였답니다. 김혜수는 30년 된 연립주택 1층에서 혼자 살았어요.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죠.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긴 했지만 1층이라 일부만 보였어요. 겨울엔 벽에서 바닷바람이 스며들어 춥고 습했답니다. 물골 마을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김혜수는 설렜습니다. 28년 만에 손자가 장가를 간다니요.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죠. 김혜수는 30년 된 한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색이 바랜 분홍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였답니다. 김혜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어요. 강남 호텔은 김혜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천장의 샹들리에에는 수천 개의 전구가 빛났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김혜수는 어지러워졌어요. 물골 마을의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와는 너무 달랐죠. 로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들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걸어 다녔죠. 남자들은 반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한 벌에 몇십만 원은 해보이는 정장들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죠. 김혜순만 유독 튀어 보였답니다. 할머니, 멀리서 며느리 소영이 다가왔어요. 소영은 50대 초반으로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소영의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눈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죠. 김혜순을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표정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난감함이 묻어났어요. 소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죠. 김혜순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답니다. 우리 지훈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김혜순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어요. 소영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얼어붙었죠. 28년 동안 손자를 키운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어머니, 여기서는 조용히 계세요. 말씨도, 말씀하실 때도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소영은 김혜순의 사투리를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물골마을 억양이 강남 호텔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은 김혜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안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맨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로 향했죠. 김혜순은 걸어가면서 하객들의 시선을 느꼈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여기 앉으세요. 손님들이 많아서 뒷자리밖에 없네요. 소영은 기둥 뒤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무대가 절반도 보이지 않는 자리였어요. 28년 동안 손자를 키운 할머니가 이런 자리에 앉아야 하다니요. 김혜순의 가슴이 답답해졌답니다. 사진 찍을 때는 제가 따로 모셔갈게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시 끝나면 저희가 찾을게요.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순이 사진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답니다. 김혜순은 혼자 남겨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혜순 옆자리에 앉으려던 부부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기 자리가 남네요. 여기보다 앞에 앉아요. 그들의 작은 속삭임이 김혜순의 귀에 들렸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김혜순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정말 신랑 할머니예요? 어머나, 정말 초라하네요. 어시장에서 일한다던데요. 생선 냄새 날 것 같아요. 저런 분이 결혼식에 오시면 신부 측에서도 놀랐을 거예요. 대학 교수 집안인데 영상에 찍히면 어쩌나 몰라요. 김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에 든 보자기를 더 꼭 쥐었죠. 보자기 안에는 28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었답니다. 물골 마을에서 김혜순의 하루는 새벽 3시 50분에 시작됐어요.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어나는 몸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4시 30분 첫 버스를 탔습니다. 완도읍 어시장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어시장에 도착하면 벌써 사람들이 분주했답니다. 트럭에서 생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등어, 갈치, 오징어, 새우들이었죠. 김혜순의 일은 이 생선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포장하는 것이었답니다. 생선 상자는 무거웠어요. 한 상자에 20kg은 좋게 나갔죠. 김혜순은 허리를 구부리고 상자를 들어 올렸답니다. 70세가 넘은 몸에는 힘든 일이었어요.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하루에 3만 원을 벌었어요. 날씨가 나쁘거나 어획량이 적으면 일거리가 없는 날도 많았답니다. 그럴 때는 하루 종일 집에서 젓갈을 담갔어요.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 직접 담근 젓갈을 납품했습니다. 멸치젓, 새우젓을 만들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벌었어요. 계절마다 다른 일도 했죠. 봄에는 미역과 다시마를 땄답니다. 새벽 물때를 맞춰 바다에 나가야 했어요. 여름에는 횟집에서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빼는 일이었죠. 손이 빨갛게 갈라져도 해야 했답니다. 가을에는 굴을 깠어요. 하루 2만 원을 받았지만 손가락이 갈라져 아팠답니다. 겨울에는 김 양식장에서 김을 선별했어요. 찬 바람이 불어도 나가야 했죠. 그렇게 월 평균 9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벌었답니다. 김혜수는 30년 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았어요. 월세 25만 원, 생활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이 나갔답니다. 의료비는 5만 원 정도였어요. 아파도 참다가 심할 때만 병원에 갔죠.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모았답니다. 28년 동안이었어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물골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답니다. 또 다른 보자기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40년 된 시계였죠. 완도읍 시계 수리점에 맡겨 새 것처럼 만들었답니다. 수리비만 15만 원이 들었어요. 김혜순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김혜순의 결혼 반지를 녹여 만든 금팔찌도 있었답니다. 새 며느리 예린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샀던 반지였는데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김혜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날이었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렸는데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지훈을 키웠죠. 지훈의 부모는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렸어요. 어쩔 수 없이 어린 지훈을 물골 마을로 데려왔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맡기려 했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이 됐답니다. 지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김혜순과 함께 살았어요. 김혜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으로 갔답니다. 지훈도 함께 일어나 할머니를 따라다녔어요. 생선을 나르고 포장하는 일을 도왔죠.
겨울에는 굴을 까고 여름에는 멸치를 손질했답니다. 지훈의 작은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일을 도왔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어린 지훈이 물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지훈이 잘 키우려고 그래요. 김혜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머니, 저 커서 꼭 할머니 모시고 서울 갈 거예요. 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지훈은 천질한 얼굴로 약속했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지훈이었어요.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오늘 결혼을 합니다. 김혜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답니다.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뒤돌아보며 동반자에게 속삭였어요. 저분 때문에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신랑 어머니도 난처할 텐데요. 또 다른 여성이 입을 가리며 말했답니다. 정말 어시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손 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시골 사투리도 심하던데요. 김혜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김혜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답니다. 28년간 생선을 만지고 굴을 까며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소금기 때문에 갈라진 상처도 있었죠. 그때 결혼식장 입구에 예린의 어머니가 나타났답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사업가였어요. 값비싼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예린 어머니는 김혜순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우리 딸이 어떤 집안에 시집 가는 거야? 저런 분이 사돈이라니. 어시장에서 일하신다던데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이 김혜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김혜순은 보자기를 더 꼭 쥐었답니다. 28년 동안의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는 보자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정말 초라하네요. 결혼식에 저런 분이 오시면 사진 찍을 때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혜수는 점점 작아졌답니다.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여기 와서는 안 됐나 봐요. 김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어요. 손자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김혜수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서 지훈이 보였죠.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김혜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서러웠죠. 기쁘면서도 아팠답니다. 손자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는데 할머니는 짐이 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치욕스러운 순간이 어떻게 바뀔까요? 김혜수는 보자기 속 선물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답니다. 28년간의 사랑이 곧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김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둥 뒤 구석자리에서 손자 지훈의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어요.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무대 위에 서 있었죠. 예린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함께 서 있었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혜순 주변에서는 여전히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죠. 저분 정말 신랑 할머니 맞나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김혜수는 더 작아졌습니다. 보자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28년간 모은 돈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 보였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혜수는 지훈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3살 때 물골 마을에 온 작은 아이였죠. 부모가 사업에 실패해서 할머니에게 맡겨졌답니다. 처음에는 서울 아이라고 놀림받기도 했어요. 말투도 달랐고 음식도 잘 안 먹었죠. 김혜수는 매일 새로운 반찬을 해주며 지훈을 돌봤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어린 지훈이 자주 물었어요. 곧 올 거야.
우리 지훈이 보고 싶어서 금방 올 거야. 김혜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실제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요. 지훈은 점점 물골 마을에 적응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 어시장에 갔죠.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도 도왔답니다. 작은 손으로 멸치를 골라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왜 매일 이래요? 우리 지훈이 잘 키우려고 그래. 저도 도와줄게요. 지훈은 열심히 할머니를 도왔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젓갈 담그는 일도 거들었어요. 김혜수는 그런 지훈이 고마웠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지훈은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할머니가 책을 사주지 못할까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어요. 김혜수는 그런 지훈을 보며 뿌듯했죠. 할머니, 저 서울 가서 대학교 다닐 거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 똑똑하니까 꼭 갈 수 있을 거야. 김혜수는 지훈의 꿈을 응원했답니다. 자신은 글을 잘 몰랐지만 손자만큼은 공부를 잘했으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지훈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거든요. 김혜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겨졌죠. 할머니, 자주 전화 드릴게요. 지훈은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김혜수는 이해했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할머니를 챙기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꼭 안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성공하면 꼭 모시고 갈게요. 지훈은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혜수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중 지훈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서울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어요. 김혜수는 너무 기뻤죠. 하지만 결혼식장에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혜수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어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였죠. 그때 갑자기 무대에서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할머니가 계신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훈의 첫 마디였어요. 김혜수는 깜짝 놀랐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하객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근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김혜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 할머니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수근거림이 멈췄죠.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에 가셨어요. 저도 함께 따라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답니다. 김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생선 상자 하나가 20kg이었는데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매일 그걸 들고 다니셨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겨울에는 굴을 까고 여름에는 멸치를 손질하셨습니다. 손이 갈라져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김혜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봤답니다. 28년간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하지못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죠. 할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김혜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숙연해졌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오늘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지훈이 김순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혜수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앞으로 나가라니요. 다리가 떨렸답니다. 할머니, 지훈이 다시 불렀어요. 김혜수는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보자기를 꼭 쥐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혜수는 무대 위로 올라갔답니다. 할머니께서 28년 동안 모아오신 돈이 있어요. 지훈이 김혜순을 도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나왔어요. 5천만 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죠. 하루 3만 원씩 벌어서 28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저를 위해 모아주셨습니다. 김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지훈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훈이 또 다른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40년 된 시계가 나왔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시계예요. 할머니가 수리해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시계는 새 것처럼 반짝거렸답니다. 김혜순이 15만 원을 들여 수리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금팔찌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결혼 반지를 녹여서 만든 거예요. 제 아내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예린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김혜순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린의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김혜순을 껴안았습니다. 김혜순도 손자를 꼭 안았어요. 우리 지훈아, 잘 컸구나. 김혜순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더 커졌어요. 감동의 박수였답니다.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28년 동안이나 진짜 할머니세요. 하객들의 말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김순을 바라봤어요. 예린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들어주셔서요. 예린이 김혜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답니다.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김혜순이 예린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때 며느리 소영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소영이 김혜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의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김혜순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김혜순의 너그러운 마음이었답니다. 예린의 어머니도 놀라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웠죠. 김혜순을 무시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하객들은 계속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답니다. 김혜순은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할머니가 됐죠. 할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지훈이 김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김혜순은 감격스러웠어요.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답니다. 결혼식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답니다. 시골 할머니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죠. 김혜수는 28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손자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고 있었거든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답니다. 지훈의 고백이 끝나자 결혼식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김혜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존경과 감동이 담긴 눈빛들이었답니다. 김혜순은 무대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렸거든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김혜순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김혜순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답니다. 괜찮아, 우리 지훈아. 김혜순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있었답니다. 결혼식장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그때 며느리 소영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소영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얼룩덜룩했답니다. 소영은 김혜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였죠. 소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부끄럽게 여겼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28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명절에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죠. 전화도 자주 드리지 않았답니다. 늘 핑계만 댔었어요. 김혜수는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마음이 안쓰러웠답니다. 일어나요, 소영아. 괜찮다고 했잖아요. 김혜순이 소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답니다. 어머니는 진짜 부자이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자이셨던 거예요.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답니다. 그 말에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답니다. 저도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소영이 자신의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새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깨끗했답니다. 지훈이가 서울로 온 후로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받지 않으셨죠. 김혜수는 기억났답니다. 소영이 돈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거절했었어요.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난 충분해. 너희가 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때마다 소영은 시어머니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따로 모아뒀어요.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요. 소영이 통장을 김혜순에게 내밀었답니다. 김혜순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건 너희가 쓰세요. 어머니, 제발 받으세요. 그동안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소영이 간절하게 부탁했답니다. 김혜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신부 예린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김혜순에게 다가왔어요. 하얀 드레스 치마를 한 손으로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답니다. 할머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린의 목소리는 정중했답니다.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의 얼굴에는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답니다.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금팔찌 정말 감사해요. 예린이 김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예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답니다. 할아버지의 반지로 만드신 거라니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예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할머니를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예린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어요. 김혜수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복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할머니가 지내시기 편할 거예요. 예린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야기했답니다. 김혜수는 놀랐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답니다. 1층에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편하고요. 주변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예린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를 생각한 계획이었어요. 그때 예린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앞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예린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까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웠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예린 어머니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부끄러웠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린 어머니가
김혜순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답니다. 90도로 인사했어요. 값비싼 한복 치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이셨어요. 예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쳤지만 김혜수는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쳤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28년 동안 희생하시며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예린 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었답니다. 하객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식장 안이 정말 조용했답니다. 우리 예린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예린 어머니가 김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혜순은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어요. 꿈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28년을 혼자서 키우셨다니 우리가 정말 잘못 봤어요. 진짜 할머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아까까지 김혜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답니다. 김혜수는 꿈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28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손자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인정해주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저희와 함께 사세요. 지훈이 김혜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어요. 물골 마을에서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는 가족이 모두 함께해요. 지훈의 말에 김혜순의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70년을 물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김혜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도 무섭고 높은 건물들도 답답했어요. 바다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예린이 김혜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답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세요. 서로 의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린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김혜수는 점점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베란다에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어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상추랑 고추도 기를 수 있고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지훈은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텃밭은 꼭 필요했어요. 할머니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김혜수는 남편 생각이 났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요. 물골 마을을 떠나면 남편 묘소를 자주 찾아뵐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소영이 김혜순의 표정을 살폈답니다. 김혜순의 얼굴이 어두워진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산소 걱정하시는 거죠? 소영이 김혜순의 마음을 읽었어요. 30년 동안 매주 찾아뵙던 남편 묘소를 두고 떠나는 게 마음 아프겠죠. 걱정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소영의 약속이었답니다. 김혜수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다니요. 아니, 한 달에 2번이라도 모셔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소영이 더 구체적으로 약속했답니다. 김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객들은 계속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께서 결정하세요. 지훈이 김혜순을 재촉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존중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편하게 결정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희는 할머니를 존중할 거예요. 지훈의 따뜻한 배려였어요.
김혜수는 가슴이 벅찼답니다. 이런 손자를 키운 보람이 있었어요. 김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8년 동안 혼자 살면서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답니다.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물골 마을의 외로운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사진만 보며 하루를 보냈던 날들이요. 몸이 아파도 혼자 견뎠던 시간들도 생각났어요. 그런 날들이 끝날 수 있다니요. 좋아요. 김혜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봐요. 김혜순의 결정이었어요.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할머니, 지훈이 김혜순을 꼭 안았습니다. 예린과 소영도 함께 포옹했어요. 네 명이 무대 위에서 꼭 안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예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웨딩드레스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감동의 박수였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결혼식장이 감동의 바다가 됐답니다. 예린 어머니도 박수를 치고 있었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린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인사했답니다. 저희 지인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님이 계시다고요. 예린 어머니의 말에 김혜수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김혜수는 이제 구석자리가 아닌 주요 가족석에 앉았어요. 신부 부모님 옆자리였답니다.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어요. 많은 하객들이 김혜순에게 인사를 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28년 동안 혼자서 지훈 씨가 이렇게 훌륭한 이유를 알겠어요. 김혜수는 어색했지만 고마웠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혜수는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28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 김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우리 지훈아. 김혜순도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물골 마을의 외로운 할머니에서 서울의 행복한 할머니로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김혜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김혜수는 물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6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30년 된 연립주택 1층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비어있던 집의 냄새였답니다. 김혜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조금 상쾌해졌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혜수는 남편의 흑백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30대의 젊은 모습이었답니다. 30년 전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기 전 모습이었어요. 김혜순보다 5살 많았던 남편이었죠. 여보, 지훈이 결혼 잘했어요. 정말 멋진 신랑이 됐답니다. 김혜수는 사진 앞에 앉아 결혼식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의 고백, 하객들의 반응, 새며느리 예린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시골 할머니라고 업신여겼죠. 생선 냄새 난다고, 초라하다고 했어요. 김혜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수군거림을 들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지훈이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2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다 말했죠. 김혜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벅찼답니다. 28년 동안 우리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존경한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답니다. 여보, 지훈이가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혜수는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은 큰 결정이었거든요.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답니다. 김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혜수는 평소처럼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무릎이 평소보다 더 아팠답니다. 연일 무리를 했던 탓이었죠. 서울 왕복과 결혼식 참석으로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아프지? 김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들었어요. 팔을 올리는 것조차 아팠답니다. 어깨와 목도 결렸어요. 어시장에 가는 길도 평소보다 힘들었답니다. 5분이면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나 걸렸어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벌이가 없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아팠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몸을 바로 세울 수 없었답니다. 어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혜수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했답니다. 혜순아, 늦었네. 몸이 안 좋아? 어시장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늦잠 잤어요. 김혜수는 괜찮은 척 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어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20kg짜리 상자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손목도 아파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답니다. 생선을 분류하는 일도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손가락이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찬 생선을 만지니 더 아팠어요. 혜순아, 괜찮아? 함께 일하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김혜순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혜수는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답니다. 평소 4시간 걸리는 일이 6시간이나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을 끝내고 갔는데도 김혜수는 아직 절반밖에 못했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몸이 아프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참고 일을 마쳤답니다. 집에 돌아온 김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아팠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심했어요. 손목도 붓고 아팠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김혜수는 걱정이 됐어요.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었답니다. 월세 25만 원도 내지 못할 수 있었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아팠거든요. 저녁에 옆집 순덕이가 찾아왔어요. 순덕이는 김혜순과 비슷한 나이의 과부였답니다. 4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같은 처지라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혜순아, 서울 다녀와서 어떠? 순덕이가 궁금해했답니다. 김혜순이 서울에 다녀온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좋더라, 순덕아. 지훈이가 정말 잘 컸어. 김혜수는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순덕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시골 할머니 같다고 생선 냄새 난다고 했지. 어머,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순덕이가 화를 냈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다 말해줬어. 28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말했다고. 김혜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 혜순이가 서울 가서 인정받았구나. 정말 대단해. 순덕이가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 김혜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좋은 일 아니야? 순덕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답니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기가 쉽지 않아. 7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남편 산소도 있고. 김혜순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혜순아,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기 힘들어. 가족이 있으면 가는 게 좋아. 순덕이의 조언이었답니다. 순덕이도 혼자 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도 자식들이 데려가자고 하면 갈 거야. 혼자 늙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 순덕이의 솔직한 말이었답니다. 며칠 후 김혜순의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생겼답니다. 하루 3만 원 벌이를 놓친 거였어요. 그날은 특히 비가 많이 왔답니다. 장마철이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김혜수는 우산을 쓰고 슈퍼에 젓갈을 납품하러 갔답니다. 영숙이네 슈퍼에 멸치젓 2통을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비 오는데 안 오셔도 됐는데요. 영숙이가 걱정해 주었답니다. 괜찮아, 영숙아. 약속은 지켜야지. 김혜수는 젓갈을 전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2만 원이었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빗길이 미끄러웠거든요. 김혜수는 조심히 걸었지만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답니다. 김혜수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아픈 통증이 느껴졌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20대 남자였는데 우산을 씌워주며 일으켜 세워주었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수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온 김혜수는 무릎을 살펴봤어요. 까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부어 있었답니다. 걷기도 힘들었어요. 바지를 걷어보니 무릎이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기 힘들구나. 김혜수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70세가 넘은 몸으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답니다. 혼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다니요.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지훈아. 김혜수는 다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서울로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김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넘어진 일이 떠올랐답니다.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던 일이요. 지훈아, 혹시 정말 괜찮을까? 김혜순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나이가 많아서 짐이 들까봐 서울 생활도 어려울 것 같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지훈의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돼요. 몸은 괜찮으세요? 지훈의 질문에 김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넘어진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됐답니다. 할머니? 지훈이 다시 불렀어요. 지훈아, 사실은 김혜수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답니다. 비에 넘어진 일, 몸이 아픈 일, 혼자 일어나지 못했던 일까지요. 할머니,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급해졌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넘어진 거야. 김혜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훈은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였답니다. 내일 당장 내려가서 할머니 모셔올게요.
이제 결정하셨어야 해요. 지훈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답니다. 김혜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늘 넘어진 일이 현실을 깨우쳐 주었거든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답니다. 그래, 지훈아, 할머니가 서울로 갈게. 김혜순의 결정이었어요. 할머니, 지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혜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부엌에는 지훈이 어릴 때 함께 밥을 먹던 작은 식탁이 있었어요. 거실에는 함께 TV를 보던 낡은 소파가 있었답니다. 지훈의 방에는 아직도 어릴 때 물건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김혜수는 감회가 새로웠답니다. 물골 마을에서의 70년 인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 지훈이 물골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온 지훈이었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했답니다.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지훈이 김혜순의 무릎을 살펴봤답니다. 아직도 부어 있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그냥 좀 부었을 뿐이야. 김혜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훈은 걱정스러웠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지훈의 단호한 말이었답니다. 그날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거든요. 지훈이 어릴 때 입던 옷들, 함께 찍은 사진들, 손수 만든 반찬통들, 모든 것이 소중했답니다. 할머니,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지훈이 위로해 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물골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묘소였답니다. 30년 동안 매주 찾아뵀던 곳이었어요. 여보, 잠시 떠나 있을게요. 김혜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지훈이가 저를 필요로 하나 봐요.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눈물이 흘렸답니다. 30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켜왔는데 이제 떠나야 했어요.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김혜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지훈이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순덕이, 철수 할아베, 슈퍼 사장, 영숙이까지 모두 왔답니다. 혜순아, 서울 가서도 건강해. 가끔씩 소식 전해. 우리 잊지 말고 놀러와.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거든요. 고마웠어요, 모두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김혜순도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김혜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아봤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 지훈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집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김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할머니, 가요. 지훈이 김혜순의 손을 잡았답니다. 응, 가자.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골 마을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답니다. 차에서 돌아본 물골 마을은 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김혜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답니다. 70년간 살아온 고향이었거든요. 다시 올 수 있을까? 김혜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김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물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답니다. 할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지훈이 김혜순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김혜순의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6시간 동안 차에 앉아 있어서 몸이 굳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아파트예요. 지훈이 15층짜리 아파트를 가리켰습니다. 김혜수는 목을 뒤로 젖혀
꼭대기를 보려고 했어요.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아야 하나? 김혜수는 걱정이 됐어요. 물골 마을에서는 1층에서 살았거든요. 창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었는데 이제는 하늘 위에서 살아야 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무서웠어요. 좁은 상자 같은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김혜순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김혜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답니다. 10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김에 순을 이끌고 나왔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지훈이 천이호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새로 도배한 벽지 냄새였답니다. 김혜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골 마을 집보다 훨씬 넓었답니다. 거실도 크고 방도 2개나 있었어요. 할머니, 이쪽이 할머니 방이에요. 예린이 안내해 주었답니다.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새 침대와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어떻게 해요? 김혜수는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소영이 김혜순의 손을 잡았답니다. 소영의 손은 따뜻했어요. 첫날 밤, 김혜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물골 마을과는 모든 게 달랐거든요. 밤에도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에서 TV 소리도 났어요. 바다 소리 대신 도시의 소음이 가득했답니다. 잠을 잘 수 없겠구나. 김혜수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밤은 환했답니다. 가로등과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어요. 물골 마을의 깜깜한 밤과는 정말 달랐답니다. 새벽 3시 50분, 김혜수는 습관적으로 눈을 떴어요.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답니다. 어시장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김혜수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훈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답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김혜수는 민망했어요. 가족들을 깨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아직 새벽 4시예요. 더 주무세요. 난 괜찮아. 너 가서 자거라. 김혜수는 지훈을 방으로 보냈어요. 혼자 거실에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아침이 되자 예린이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예린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토스트와 우유였답니다. 김혜순에게는 낯선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출근하는 동안 심심하시면 TV 보세요. 리모컨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예린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김혜순에게는 너무 복잡했답니다. 지훈과 예린이 출근하고 나자 집은 조용해졌어요. 김혜순은 혼자 남겨졌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물골 마을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김혜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1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넓었답니다.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바다가 그립구나. 김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70년 동안 매일 보던 바다가 그리웠답니다. 베란다에는 빈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답니다. 여기에 뭔가 심어볼까? 김혜수는 화분을 만져봤어요. 오랜만에 관심이 가는 일이었답니다. 며칠 후 김혜수는 아파트 근처 시장에 갔어요. 예린이 길을 알려줬거든요. 씨앗과 흙을 사려고 했답니다. 시장은 물골마을 슈퍼보다 훨씬 컸어요.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답니다. 김혜수는 구경하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뭘 찾으세요? 씨앗 파는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김혜순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상추랑 고추 씨앗 좀 사려고요. 아, 베란다에서 키우시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씨앗 파는 할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씨앗이 키우기 쉬운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답니다. 김혜수는 씨앗과 화분을 샀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분에 흙을 넣고 씨앗을 심었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김혜수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할 일이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베란다 텃밭을 돌봤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물골 마을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새싹들이 돋아났어요. 김혜수는 너무 기뻤답니다.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잘 키우시네요. 지훈이 감탄했답니다. 베란다가 초록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은 마법의 손이에요. 예린도 칭찬해줬답니다. 한 달 후 김혜순의 베란다 텃밭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명해졌어요. 이웃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머, 이렇게 잘 키우시네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가 놀라워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래층 아주머니도 관심을 보였답니다. 김혜수는 기뻤어요. 물골 마을에서처럼 이웃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정성만 있으면 돼요. 김혜순이 설명해 줬답니다.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이웃들이 부탁했어요. 그렇게 베란다 텃밭 교실이 시작됐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이웃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물은 이렇게 줘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김혜순이 자세히 설명해 줬답니다. 씨앗은 이 정도 깊이에 심으면 돼요. 잡초는 작을 때 뽑아야 해요. 김혜순의 70년 경험이 도시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됐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이제 뭔가 기를 수 있겠어요. 이웃들이 감사해 했답니다. 김혜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김혜수는 완전히 서울 생활에 적응했어요.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됐고 대형마트에서 장보기도 할 수 있었답니다. 예린 어머니와도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시장에 갔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베란다 농사 배우고 싶어요. 예린 어머니가 김혜순을 존경하게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김혜순은 겸손했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어느 날 지훈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저희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지훈과 예린이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김혜수는 너무 기뻤어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였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김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할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예린이 부탁했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도와줄게. 김혜순의 마음은 벅찼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1년이 지나자 김혜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바다 할머니로 유명해졌어요. 물골 마을에서 온 할머니라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답니다. 텃밭 교실도 더 커졌어요. 이제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답니다.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젊은 엄마들이 부탁했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는 건 좋은 일이에요. 김혜수는 기꺼이 아이들도 가르쳤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5살 아이가 물었답니다. 이건 상추야. 크면 먹을 수 있어. 김혜수는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이들은 김혜순을 바다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바다에서 온 할머니라는 뜻이었어요. 지우는 매일 할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출근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지훈이 시계를 만지며 말했답니다. 예린도 할머니가 만들어준 팔찌를
매일 착용했어요. 동료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예린이 기뻐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물골 마을에도 갔답니다. 남편 묘소를 찾아뵀어요. 여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지훈이도 아빠가 될 거예요. 김혜수는 남편에게 근황을 보고했답니다. 물골 마을 친구들도 반가워했어요. 혜순아, 완전히 달라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순덕이가 놀라워했답니다. 서울 생활이 잘 맞나 보구나. 철수 할아베도 기뻐해 주었답니다. 가끔은 그리워. 하지만 이제는 서울이 내 집 같아. 김혜순의 솔직한 마음이었답니다. 예린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김혜순을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8년 동안 손자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지금도 아파트에서 텃밭 교실을 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린 어머니의 말에 지인들이 감탄했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예린이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 아기였답니다. 할머니, 증손자예요. 지훈이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김혜수는 작은 아기를 하나 봤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답니다. 우리 지훈이도 이렇게 작았는데. 김혜수는 28년 전을 떠올렸답니다. 3살의 물골 마을에 온 지훈이 말이에요. 할머니, 이 아이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요. 지훈이 약속했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 김혜수는 행복했답니다. 아기 이름은 바다였어요. 증조 할머니의 고향을 기념하는 뜻이었답니다. 바다야, 할머니가 너를 잘 키워줄게. 김혜수는 아기에게 약속했답니다. 2년이 지난 지 지금 김혜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물골 마을의 외로운 할머니에서 서울의 행복한 할머니로 바뀌었답니다. 베란다 텃밭은 아파트 단지의 명물이 됐어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도시에서 이렇게 잘 기르시다니. 기자가 감탄했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면 다 잘 자라요. 김혜순의 대답이었답니다. 지훈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증손자 바다를 돌보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지훈이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나도 고마워. 지훈아, 너희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김혜순도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28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물골 마을에서의 외로운 시간들도 이 행복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답니다. 지금 김혜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3대에 걸친 사랑이 서울 아파트에서 새롭게 꽃피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 할머니의 팔찌, 그리고 새로운 생명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김혜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답니다. 조용히 스며든 바람결 속에 머물던 그대 숨소리 가슴속 깊은 곳에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죠. 지나간 계절의 끝자락에서 흐르던 그 눈물빛 손끝에 남은 온기 세월을 건너와 안아주네요. 멀어진 거리도 사라진 말들도 우리 가슴에
아직은 멈추지 않아. 내 안에 숨겨왔던 그 이름으로는 부르네요. 별처럼 흩어졌던 약속도 기억이 다시 피워내. 흔들린 마음 속에 사랑은 타오르고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없어도 내 맘은 너를 향해 바람결 따라 영혼처럼 닿기를. 저 하늘에 남겨진 그날의 마지막 노래, 이 사랑을 끝까지 부를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혜순 할머니의 28년 사랑 이야기.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죠. 때론 인생이 우리를 외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순 할머니처럼 묵묵히 사랑을 키워가는 마음, 지훈이처럼 할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묵묵히 희생해 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값진 선물은 정성이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김혜순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감사월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